반응이 센 CBC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막내 소형 SUV 베뉴의 주요 사양과 가격대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오는 24일부터 전국 사전 계약에 돌입한다고 밝혔는데요. 현대차는 베뉴의 주 타겟층을 세련되면서도 실용적인 삶을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로 설정했습니다. 혼바, 폰술, 혼형 등 2030 세대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1인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한 상품성을 갖췄다는 게 현대차 측의 설명입니다. 주목되는 주요 사양은 주행 보조 기술을 기본으로 하는 점과 차량 IoT 패키지, 세계 최초 적외선 무릎 워머 등이 있습니다. 다음 달 국내 출시 예정인 베뉴는 스마트 스트림 1.6 가솔린 모델로 스마트, 모던, 플럭스 등 3가지 제품군으로 구성됐습니다. 판매 가격은 1,400만 원대에서 2,100만 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스마트 수동 변속기 1,473만 원에서 1,503만 원, 무단 변속기 1,620만 원에서 1,650만 원, 모던 1,799만 원에서 1,829만 원, 플럭스 2,111만 원에서 2,141만 원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베뉴는 1.6 가솔린 엔진에 스마트 스트림 IVT를 결합한 차세대 파워트레인이 들어갑니다. 이로 인해 동급 최고 수준의 연비를 확보한다는 것이 주요 목적인데요. 베뉴는 또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등 첨단 지능형 주행 안전 사양이 기본 적용됩니다. 현대차는 디자인에 차별화를 둔 플럭스 트림, 차량 IoT, 펫, 오토 캠핑 등 다양한 패키지와 적외선 무릎 워머, 프리미엄 스피커 등의 아이템 등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아이템들로 준비했습니다. 후미 등에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패턴으로 반짝거리는 렌티큘러 렌즈가 세계 최초로 적용됐다고 하는데요. 현대차는 사전 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37명에게 선루프, 후측방 충돌 경고를 해주는 현대 스마트 센스, 크루즈 컨트롤인 드라이빙 플러스 등 옵션 사양 무상 장착을 지원하는 옵션 프리 이벤트와 출고 후 3개월간의 주행거리에 따라 에어컨 필터 또는 엔진 오일 교환 쿠폰을 제공하는 러닝카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SUV 라인업에 베뉴가 합류함에 따라 고객들의 선택폭이 넓어졌다며 뉴욕 모터쇼 이후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베뉴가 국내 고객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족시키는 하나의 상징적인 브랜드로서 많은 사랑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코나보다 작은 SUV 베뉴. 앞으로 소형 SUV 전쟁에 불을 붙일 수 있을지 기대되는 소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하반기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노트 10이 오는 8월 7일 미국 뉴욕에서 베일을 벗습니다. 밝혀진 바로는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10이 국내 2가지 모델로 나올 예정인데요. 2가지 모델 모두 5G용으로만 출시되는 만큼 전작보다 가격이 10만 원 이상 오른 고가 제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9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8월 7일 미국에서 갤럭시 노트 10 언팩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작인 갤럭시 노트 9이 지난해 8월 9일 공개된 것과 비교해 비슷한 시점인데요. 앞서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4개의 모델들을 모두 8월 중에 미국 뉴욕 언팩 행사에서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8월 하순께였던 갤럭시 노트 신제품 공개 시기를 지난해부터 8월 초중순으로 앞당겼습니다. 하반기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인데요. 갤럭시 노트 10의 발표 장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미국 뉴욕 브루클린 바클레이스 센터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클레이스 센터는 미국 프로농구 브루클린 너츠의 홈 경기장으로 각종 대규모 공연도 열리는 곳인 만큼 많은 볼거리가 예상됩니다. 이번 신제품 라인업에는 처음으로 갤럭시 노트 프로 모델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10과 갤럭시 노트 10 프로를 각각 4G와 5G 버전으로 2종씩 총 4종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갤럭시 노트 10 일반 모델은 6.4인치, 프로 모델은 6.8인치로 예상됩니다. 갤럭시 노트 10의 주요 사양으로는 카메라 홀이 가운데에 있는 19대 9 비율의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 비행시간 거리 측정 카메라를 포함한 쿼드 카메라와 트리플 카메라,
배터리 4300에서 4500mAh 시, 퀄컴 스냅드래곤 855 칩셋과 엑시노트 9825 프로세서 등을 탑재할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노트 10의 출시일은 8월 22일이 유력합니다. 갤럭시 노트 10의 일반 모델 가격은 120만 원대, 갤럭시 노트 10 프로 모델은 140만 원대가 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출시 이전 신제품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5G 모델만 출시될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연말까지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인 3차원 공간정보인 정밀도로지도가 전국 고속도로에 조기 구축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자율주행차가 자신의 위치와 주변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해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5G 플러스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19일 첫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하반기 주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밀도로지도는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도로 교통 규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구축한 3차원 공간정보인데요. 자율주행차가 운전자 개입 없이 자동차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수준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밀도로지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판교 제로시티와 대구 수성에서 자율주행 셔틀 기술 검증과 시범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편 배송을 위한 드론 개발에 착수하며 중앙, 광주, 대구, 청주 등 국립박물관 4개소에 5G 기반 실감 콘텐츠 체험관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5G 주파수 추가 확보와 5G 융합 서비스 주파수 공급을 위한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을 연내 수립하고 민간 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전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파수 할당과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주파수 면허제 등을 도입한다는 방침인데요. 정부는 2026년 5G 플러스 전략산업 생산액 180조 원, 수출 730억 달러 달성을 위한 15대 5G 플러스 전략산업별 중장기 정책 목표와 추진 계획안을 제시했습니다. 연말까지 전체 인구의 93%에 해당하는 85개시 동단위까지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5G 플러스 전략위원회는 5G 기반 신산업 육성의 국가적 전략을 결집하고 5G 플러스 전략의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관이 힘을 모아 5G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 최고 품질의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 사회 전반에서 5G로의 전환도 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는 9월 인천에서 개최되는 블록체인 개발자 축제,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19의 연사가 일부 확정됐습니다.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19의 글로벌 연사 라인업을 19일 공개했습니다. UDC는 블록체인 개발자들의 심도 있는 지식 공유와 자유로운 토론, 네트워킹을 위한 개발자 중심의 컨퍼런스입니다. 지난해 첫 번째 개최에 이어 오는 9월 4일부터 5일 양일간 인천 그랜드 하얏트에서 두 번째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지난해 행사 못지않은 유명 인사들을 망라하면서 블록체인 최대 행사로 명성을 높이겠다는 포부입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발표자 1차 라인업은 헤더라 해시그래프의 리먼 베어드 공동 설립자 겸 수석과학자, 블록스트림의 샘슨 모우 CSO, 언체인의 이홍규 CEO, 카카오의 신정환 CTO, 리퀴드의 마이크 카야모리 공동 설립자 겸 CEO, 보어 슈투트가르트의 알렉산더 홉트너 CEO, 핀헤이븐의 김도영 CEO, TTC 파운데이션의 정현우 설립자 겸 CEO, 파워레저의 비노드 티와리 사업총괄 실장, 왓차의 원지연 공동 설립자 겸 COO, 두나무의 송치영 의장, 람다 256의 박재현 CEO, 업비트 APAC의 김국현 CEO 등입니다. 두나무 관계자는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모시고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실질적이고 효용성 있는 콘텐츠를 UDC 2019에서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우리 실생활에 사용될 블록체인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UDC 2019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참가할 수 있는 얼리버드 티켓이 오는 23일까지 판매된다고 하는데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전시 참여 신청도 현재 접수 중입니다. UDC 2019는 전시회에도 블록체인과 관련된 여러 체험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핸즈온, 해커톤, 무료 강좌 이벤트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검찰의 발표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2017년 발생한 해킹 사건에 대해 고객 정보 유출과 암호화폐 탈취는 무관하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항변입니다. 빗썸은 19일 서울 동부지검이 보도자료로 배포한 고객 개인정보 대량 유출 및 해킹 사건 관련 개인정보 처리 기업의 보호조치 의무 위반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과 암호화폐 탈취는 별개 사안이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빗썸은 우선 지난 2017년에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 사건의 사과 의사를 밝히며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관련 사건이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빗썸 측은 검찰은 당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회원들의 암호화폐가 탈취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과 회원의 암호화폐 탈취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며 사전 대입 공격은 해커가 여러 사이트에 가입한 사용자들의 접근 경로를 통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하고 사전에 정리해 로그인을 시도하는 공격이며 빗썸 외에도 다른 사이트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공격 형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만약 고객 정보 3만여 건을 탈취한 해커가 빗썸 사이트를 사전 대입 공격한 해커와 동일인이라면 탈취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당시 개인정보 유출과 직접 관련된 암호화폐 탈취 피해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출된 개인정보로 로그인을 하더라도 암호화폐를 출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당사는 암호화폐 무단 출금을 방지하고자 암호화폐 출금 시 회원 명의로 된 휴대폰 수신 인증번호나 OTP 인증을 요구하는 등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암호화폐 탈취와 무관함을 강조했습니다. 빗썸은 검찰이 개인정보 유출과 암호화폐 탈취 과정에서 고객 보호 조치를 미이행했다는 발표에는 당사의 조치를 조목조목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자마자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수사기관에 즉각 신고하고 개인정보 대책센터를 별도 운영하는 등 관련 상황과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IPS, WAF 등 침입 차단 및 탐지 시스템 강화를 비롯해 개인정보 암호화 등 문서 보안 강화, 백신 프로그램 상시 업데이트, 외부 저장 매체 통제 현황 및 개인정보 출력물 통제 강화 등의 조치를 실시했고 이상 없이 이행하고 있음을 관계기관에 확인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회원들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음에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3만여 명의 회원들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도 거론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서 판결로 확정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에 상응하는 보상이라는 설명입니다. 빗썸 측은 검찰은 당사가 사고 이후 비정상적 접속 탐지 및 차단 조치를 미이행했다지만 즉각적인 사후 조치 실시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확인까지 받았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이며 앞으로 고객 자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서울 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이날 빗썸의 개인정보 관리를 맡았던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사실을 전하며 빗썸의 문제사항들을 열거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직원의 개인용 PC가 악성 코드에 해킹당해 저장된 고객 개인정보 파일 약 3만 1,000건이 유출된 사건입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의 개인정보와 암호화폐 거래 내역도 포함됐습니다. 해커가 이를 활용해 고객 보유 암호화폐 약 70억 원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판단했는데요. 여기에 빗썸이 고객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개인 PC에 저장했다며 악성 프로그램 방지용 백신조차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추궁하며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돌렸습니다. 동일 IP에서 과다 접속과 같은 비정상적인 접속이 이뤄졌으나 차단 조치에도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재판 과정에서 한쪽의 입장이 일반적 견해로 드러날 경우
검찰의 강압 수사 내지 빗썸의 책임 회피 논란으로도 불붙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빗썸이 이례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발표가 사실관계에서 벗어났다면 정부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부정적 입김이 작용했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날 빗썸 외에도 숙박중개업체 여기어때, 여행 알선업체 하나투어법인과 책임자들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5시 뉴스와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알찬 내용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반응이 센 CBC 뉴스 최서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